서울의 가을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은혜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 서서 아버지의 병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왜 이제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아버지의 약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은혜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버지, 김영호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영호와 그의 옛 연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한강변에서 웃고 있었다. 은혜는 그 사진을 처음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아빠, 이 사람은? 그녀의 질문에 영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은혜야, 미안하다. 아빠는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었어. 그 비밀은 은혜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었다. 은혜는 35세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냈다. 그녀의 연인, 지연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들은 3살 전 한 번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사랑이었다. 지연의 미소는 은혜의 상처를 녹여주었고 은혜의 부드러운 손길은 지연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피어난 은밀한 꽃처럼 아름다웠다. 매주 토요일, 그들은 남산타워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은혜야, 언젠가 우리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지연의 속삭임에 은혜는 물론이야. 우리 손으로 만들면 돼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꿈은 아버지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영호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은혜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살았다. 그는 딸과 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긴 채였다. 1970년대 한국, 동성애는 금기 중의 금기였다. 영호는 젊은 시절 연인을 잃고 사회의 압박에 굴복해 결혼했다. 은혜를 낳고 가정을 꾸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영원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최근 영호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는 은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빠는 남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은 용서받지 못했지. 은혜는 충격 속에서도 아버지를 안아주었다. 그녀 자신도 레즈비언으로서 사회의 편견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그날 밤, 은혜는 집으로 돌아와 지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연은 차를 타주며 듣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었다. 은혜야, 그게 정말이야? 내 아버지가. 그녀의 목소리에 은혜는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지연은 곧 미소를 지으며 미안, 놀랐어. 하지만 사랑은 사랑이잖아. 나도 내 곁에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은혜는 그 말을 믿었다. 그들의 밤은 평소처럼 따뜻했다. 지연의 손이 은혜의 등을 쓸어내리며 우린 서로의 가족이야 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 속삭임 뒤에는 지연의 마음속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병원으로 향하기 전 은솔을 깨웠다. 은솔은 13세, 내에 입양한 딸이었다. 은혜가 30세에 홀로 은솔을 키우기로 결심한 것은 지연과의 미래를 꿈꾸며였다. 은솔은 영리하고 책을 사랑하는 소녀였다. 그녀의 방은 만화와 소설로 가득 차 있었고 특히 한국 민속 설화를 즐겨 읽었다. 엄마, 오늘 학교 쉬어요. 은솔의 장난기 어린 미소에 은혜는 웃었다. 아니, 너는 가야 해.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은솔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한테 그림 그려줄게요. 라고 말했다. 은솔은 영호를 무척 아꼈다. 영호는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생은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가르쳤다. 병원에서 은솔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앉아 그림을 그려주었다. 영호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근솔아, 내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은혜의 전화가 울렸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다. 통장 잔고 부족,
영호의 연금 계좌가 텅 비어 있었다. 은혜는 당황하며 확인했다. 수억 원의 연금이 사라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호는 창백해지면 내가 어제 은행 앱으로 확인했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은혜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흔적은 없었다. 해킹도 도난도 아니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아, 너 아버지 연금 비밀번호 알았어? 지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무슨 소리야? 나 왜 알아? 라고 대답했다. 은혜는 의심을 떨쳤다. 지연은 그녀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은솔은 그 대화를 몰래 듣고 있었다. 13세의 소녀는 어른들의 비밀을 직감했다. 그날 밤, 은솔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은행 앱을 훔쳐보았다. 그녀는 학교에서 배운 코딩 지식을 활용해 할아버지의 계좌 로그를 추적했다. 이상해. 누군가 로그인했어. 은솔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 떠오른 IP 주소는 지연의 카페였다. 은솔은 충격을 받았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엄마의 슬픔을 알았기 때문이다. 은혜는 밤새 울며 다빠의 돈, 그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버팀목이었어 라고 중얼거렸다. 지연은 은혜를 위로하며 안아주었지만 은솔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엄마를 왜? 은솔은 결심했다. 그녀는 복수를 할 것이다. 하지만 폭력은 아니었다. 은솔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진짜 힘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한국의 전통 설화처럼, 지혜로운 여우처럼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며 거리는 명동의 불빛으로 물들었다. 은혜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영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아빠,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걱정 마세요. 영호는 고개를 저으며 돈이 아니야, 은혜야. 그 비밀이 누군가 이용한 것 같아 그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스쳤다. 은혜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아빠의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호는 딸의 손을 쥐며 미소 지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지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연이 만든 비빔밥은 평소처럼 맛있었지만 은혜의 마음은 무거웠다. 지연아, 요즘 카페는 어때? 은혜의 물음에 지연은 바빠 죽겠어. 손님들 때문에 피곤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은솔은 테이블 아래에서 지연의 핸드폰을 슬쩍 훔쳐보았다. 그녀는 어른들의 대화 틈을 타 지연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돈 입금됐어. 이제 도망칠 수 있어. 받는 사람은 지연의 옛 연인, 남자였다. 은솔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연은 돈을 훔친 후 은혜를 버리고 도망치려 한 것이다. 은솔은 그 사실을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다. 은혜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기 때문이다. 대신 은솔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다. 한국 민속 설화와 사이버 보안 입문. 그녀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계획을 다듬었다. 지연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은솔은 가짜 이메일을 만들어 지연의 카페에 보냈다. 카페 협업 제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첨부 파일에는 은솔이 만든 간단한 트로이 목마 코드가 숨겨져 있었다. 학교 컴퓨터 클럽에서 배운 기술이었다. 지연이 파일을 열자 은솔의 노트북에 카페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었다. 그 주말 은혜와 지연은 은솔을 데리고 남산 케이블카를 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그들은 일상의 행복을 가장했다. 지연이 은혜의 손을 잡으며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속삭일 때 은혜는 눈물을 글썽였다. 응, 영원히. 하지만 은솔은 케이블카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거짓말쟁이. 이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다. 13세의 소녀에게 배신은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이미 충분히 고립되어 있었다.
엄마의 사랑을 훔쳐간 지연을 용서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후 은솔은 노트북을 열었다. 지연의 컴퓨터에서 파일이 쏟아졌다. 은행 트랜잭션 기록, 영호의 비밀번호 메모, 그리고 지연의 일기. 일기 속에는 지연의 진심이 적혀 있었다. 은혜를 사랑하지만 이 관계는 피곤해. 그녀의 가족이 이상해. 아버지가 동성애자라니. 나한테도 그 오점이 묻을까 봐 두려워. 지연은 은혜의 사랑을 이용해 돈을 모았고 이제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었다. 은솔은 눈물을 흘리며 읽었다. 엄마는 왜 나쁜 사람을 사랑한 거야? 하지만 곧 그녀는 결의에 차서 키보드를 두드렸다. 복수는 시작되었다. 은솔의 계획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첫째, 돈을 돌려받기. 그녀는 지연의 계좌를 추적해 은행에 익명 제보를 했다. 불법 송금 의심 후 한국의 사이버 수사팀은 빠르게 움직였다. 둘째, 증거 수집. 지연의 일기와 로그를 캡처해 USB에 저장. 셋째, 공개. 하지만 은솔은 폭로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엄마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지연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 언니, 당신이 훔친 돈은 우리 가족의 피땀이에요.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모두 알게 할 거예요. 편지는 은솔의 필체로 카페에 배달되었다. 지연은 편지를 받고 창백해졌다. 이게 은솔이가 그녀는 은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은솔을 카페로 불렀다. 카페는 홍대 거리의 작은 공간으로 케이팝 포스터와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은솔이 도착하자 지연은 문을 잠그고 내가 그랬어?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다. 은솔은 차분하게 할아버지의 사랑을 훔친 당신이 나빠요. 동성애자라서. 그건 당신의 편견이에요. 지연은 웃으며 재송이 주제에. 내 엄마도 나처럼 될 거야? 이 사회에서 우리는 영원히 숨겨져 살아야 해. 하지만 은솔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요. 우리는 빛 아래서 살 거예요. 그 대화는 은솔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솔은 엄마에게 일부러 밝은 척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요. 은혜는 딸의 미소를 보며 안도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은혜는 지연의 변화를 느꼈다. 지연이 갑자기 그네야, 나 해외로 갈까 해. 카페 확장해서 라고 말했다. 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혼자. 나 없이. 지연은 질시적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이 피했다. 겨울비가 서울을 적시던 날, 은혜는 지연의 카페를 찾았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 돈은? 내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연은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다 멈췄다. 무슨 소리야? 은혜야, 나 믿어. 하지만 은혜의 눈에는 증거가 보였다. 지연의 핸드폰에 떠오른 은행 알림. 송금 완료. 은혜는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의 연금. 내가 훔쳤어. 왜? 아빠가 동성애자라서? 그게 내가 날 배신할 이유야.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 맞아. 내 가족은 비정상적이야. 나까지 끌어들일 순 없어.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할 거야. 그 순간 은혜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는 카페를 나와 비를 맞으며 울었다. 한국에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은혜는 홀로 느껴졌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사랑이 이렇게 배신으로 끝나다니.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은솔을 안았다. 솔아, 엄마. 아파. 은솔은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울었다. 그녀의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솔은 몰래 경찰에 제보한 증거를 은혜에게 보여주었다. 엄마, 이게 다예요. 지연 언니가. 은혜는 딸의 노트북을 보며 놀랐다. 솔아, 내가. 어떻게? 은솔은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지혜로 싸우는 것. 그날 밤 그들은 영호의 병실로 갔다.
영호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내 비밀이 가족을 아프게 했구나. 은혜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아니에요, 아빠. 그 비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은솔은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가족 3명이 한강에서 손잡고 서 있었다. 우린 영원해요. 지연은 도망치려 했지만 은솔의 트로이 목마가 그녀의 위치를 추적했다. 경찰이 카페를 급습한 날, 지연은 체포되었다. 은혜야, 미안해. 나도 두려웠어. 지연의 눈물에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두려움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행복을 찾길 바래. 이 재판에서 지연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영호의 비밀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실, 돈을 훔친 동기. 한국 사회의 편견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언론은 가족 배신과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은솔의 역할은 비밀리에 유지되었다. 13세 소녀의 복수는 어른들의 법정에서 빛났다. 은혜는 딸을 보며 자랑스러웠다. 솔아, 내가 우리 구원자야. 은솔은 부끄러워하며 엄마의 사랑이 제 힘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 후 가족은 영호의 퇴원 준비를 했다. 서울의 봄이 다가오며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영호는 손녀와 딸의 손을 잡으며 이제 숨기지 말자. 우리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수의 여파는 컸다. 지연의 재판 후 은혜는 직장에서 차별을 느꼈다. 레즈비언 엄마라니 동료들의 속삭임이 그녀를 괴롭혔다. 은솔도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았다. 내 엄마가 이상해. 하지만 은솔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학교 신문에 에세이를 썼다. 사랑의 색깔. 에세이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엄마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복수가 담겨 있었다. 한국에서 우리는 여전히 숨지만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해요. 동성애는 사랑의 한 형태예요. 그 에세이는 전국 학교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은솔은 작은 스타가 되었다. 봄바람이 서울을 감싸던 날, 은혜와 은솔은 영호의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한옥집은 경복궁 근처에 위치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이었다. 영호는 정원에서 한지 등불을 만들며 기집에서 새 삶을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은혜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며 네, 아빠. 우리 셋이서 은솔은 정원을 뛰어다니며 꽃을 따왔다. 할아버지, 이 꽃처럼 피어요.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지연의 사건 후 은혜는 새로운 사랑을 찾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가족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은솔은 엄마의 외로움을 알았다. 어느 날 은솔은 학교 친구 민지를 소개했다. 민지는 30대 초반의 선생님으로 내처럼 레즈비언이었다. 엄마, 민지 선생님 만나보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은혜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민지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커피숍에서 만나 한국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혜 씨,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그 에세이 읽고 민지의 말에 은혜는 수줍게 웃었다. 시간이 흘러 내와 민지의 관계는 천천히 싹텄다. 그들의 데이트는 한국 전통으로 가득했다. 경주 불국사 여행, 제주도의 올레길 산책. 민지는 은솔을 가족처럼 대했다. 솔아, 내가 엄마를 지켜준 거 알아. 은솔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당신이 지켜주세요. 영호도 민지를 환영했다. 사랑은 기다림이야. 이제 내 차례다, 은혜야. 한편 지연은 감옥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편지를 보냈다. 은혜야, 내가 잘못했어. 내 아버지의 비밀을 이용한 게 후회돼. 나도 이제 변할게. 은혜는 그 편지를 읽고 용서했다. 모두가 변화할 수 있어.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시작되었다. 은솔은 그 편지를 보며 인간은 약해요. 하지만 사랑으로 강해져요 라고 말했다. 여름이 되자 가족은 한강 축제에 참가했다. K-팝 공연과 불꽃놀이 속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춤췄다. 은혜는 민지의 손을 느끼며 치게 행복이야 라고 속삭였다. 영호는 손녀를 업고 자빠의 비밀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어 라고 웃었다. 은솔은 하늘을 보며 꿈을 꾸었다. 언젠가 한국이 우리를 모두 안아줄 거야.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배신의 상처는 남았지만 사랑의 힘으로 치유되었다.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피어났다. 은혜, 은솔, 영호의 가족은 사회의 변화를 상징했다. 복수는 소녀의 지혜로 이루어졌고 그 끝에 평화가 왔다. 사랑은 영원하다. 강물처럼, 벚꽃처럼.